자, 안녕하세요. 오늘은 제 91회 플래너업 독서 경영 세미나 논증의 기술 편입니다. 자, 벌써 90회가 넘어서 이제 9회만 하면 100회가 됩니다. 자, 그럼 여러분이 지금까지 끝까지 잘 참여하셨다고 한다고 하면 100권의 책을 여러분이 읽게 되는 거죠. 자, 이 책 논증의 기술은 제가 미국에서 논리학을 공부했을 때 부교재로 쓰였던 책이에요. 그래가지고 이 책은 원제가 여러분 뭔지 아세요? 그러니까 A Rulebook of Argument라는 책이에요. 우리나라에서 이제 논증의 기술이라는 책이 타이틀로 나왔는데 argument가 뭐죠? argument. 이제 토론한다, 논쟁한다, 이런 뜻이죠. 그러니까 논쟁을 위한 룰북, 가이드북이 아니라 뭐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 사람은? 가이드북과 룰북의 차이는 있죠. 그렇죠. 룰북은 법칙이라는 거죠. 그렇죠. 이 책은 뭐냐면 교재용으로 나온 책이에요. 그래가지고 딱 보면은 여러분 되게 심플하죠. 그죠? 심플하고 읽기도 편하고 쭉 보면은 이제 룰로 정의되어 있어요. 룰 몇 개, 몇 개 돼서 총 룰이 아마 몇 개 나오죠? 30개의 룰이 나오고, 그죠? 그 다음 뒤에 논증적인 글쓰기,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그러니까 논리가 약하신 분들은 한번 읽어보시면, 논리란 이게 이렇게 말을 하는 거구나. 자, 내가 이제 논리적이지 않았다라는 건 뭐예요? 여러분, 논리적이지 않다라는 게 뭐죠? 쉽게 우리가 이제 평상 언어로 쓰면, 감정적이다. 자, 또요? 뭔 소리 하는지 하나도 모르겠다. 뭐야? 그래? 말해? 앞뒤가 안 맞다라는 거죠. 앞뒤가 안 맞다.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글을 쓰거나 말을 할 때, 오케이? 그러니까 글을 쓸 때는 여러분 뭐부터 잡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어떤 말을 하거나 글을 쓸 때 생각나는 대로 이렇게 얘기를 하자. 그럼 우리 인간은 논리적인 띵킹 시스템일까요? 그러지가 않아요. 우리 인간은 되게 감정적인 시스템이죠. 그래서 논리는 트레이닝이 필요한 거예요. 그죠? 그 논리가 되게 이제 반복적으로 되다 보면 우리 뭐가 되죠? 일종의 습관이 되기도 하고, 그래서 좋은 습관을 만든다 이런 것도 있고, 또 선입관이라고도 말을 하죠. 그죠? 예를 들어 우리가 여러분 그렇게 알고 있지만 그런지 아는 것도 되게 많죠. 오늘 하려는 전제적 논리에서 나오는 거지만, 공부를 잘하면 성공한다. A는 B다. 그죠? 나는 공부를 잘한다. 그러면 나는 성공한다. 라는 논리가 쓰는 거죠. 근데 꼭 그러라는 법은 없잖아요. 왜요? 성공이라는 개념이 뭔지에 대해서 구체적이어야죠. 그죠? 공부를 잘했다고 돈을 많이 버느냐, 또 성공이라는 걸 어떤 사람은 여러분 뭐라고 말을 할 수 있어요? 행복이라고도 말을 할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나는 좋은 학교 못 나와도 성공을 행복이라는 개념으로 알고 있다면 이 논리는 맞지 않는 거겠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말을 할 때는 어떻게 하면 논리적으로 말할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머릿속에 내가 어떤 말을 할 건가에 대한 뭐가 있어야 돼요? 흐름을 잡고 말을 해야겠죠? 그죠? 그죠? 그래서 여러분 이제 프레젠테이션 하거나 할 때, 오늘 여러분에게 제가 말하려고 하는 말은 이 말입니다. 그 이유를 말해드리기 위해서 저는 총 5개의 이야기를 들려드릴 것입니다. 이런 식으로 하면서 뭐를 잡아요? 그래, 말해. 윤곽, 그죠? 뼈대를 잡는 거죠. 물론, 그죠? 그러니까 논리적인 사람들은 대부분 여러분,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창의적인 사람들은요, 뭔가를 얘기하다가 보니 뭐가 생긴 거예요? 틀이 생긴 거고, 그죠? 논리적으로 말하는 사람은
틀을 만들어 놓고 내용을 넣는 거죠. 근데 이거를 너무 많이 하다 보면 틀에 갇힌다라는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틀에 갇혔다. 그래서 여러분 창의를 또 뭐라고 표현해요? 틀을 깬다라고 말하죠. 그죠? 그러니까 이 틀을 깨버리면 창의가 나오는 거죠. 그럼 새로운 논리라는 건 뭐예요? 창의에서 만들어지죠. 논리가 왜 필요할까요, 여러분? 논리가 왜 필요할 것 같아요? 여러분이 강의를 하시거나 발표를 하시거나 누군가 뭔가를 할 땐 로직이 있어야죠. 왜요? 그게 상대방한테 신뢰를 얻을 수 있어요. 그렇죠. 신뢰를 얻을 수 있고요. 또요. 서로 여러분 교감되는 부분이 있어야 되겠죠. 그렇죠? 제가 의자라고 말을 하지 않고 다른 거라고 말하면 여러분은 뭐예요? 이해를 못 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논리라는 건 서로 간의 대화에 대한 뭐예요? 공감대를 형성해 주기도 한다고요. 자, 오늘 논쟁의 기술에 대해서. 근데 여러분, 이 책은 제가 예전에 몇 회차에서도 한 것도 있는데, 이건 논증의 기술이죠. 논리의 기술이 아니죠. 논리의 기술과 논증의 기술의 다른 점이 뭘까요? 논리는 말이 되게 푸는 거거든요. 논증은 내가 갖고 있는 의도를 상대방한테 전달하기 위해서 앞에다가 명분을 세우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모르겠네요. 논리는, 그죠? 논리는 여러분 이치라고 하는 거죠. 맥락. 논리적으로 증명하는 행위예요. 그래서 이 논증을 로직이라고 말한 거 아니에요. 이 책이 The Rule Book for Logic이 아니라 Rule Book for 뭐가 된 거야? Argument라고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 논증, 뭔가 뭐야? 자기의 견해를 밝히고자 누군가에게 설득하고자 할 때 뭐가 필요한 거예요? 나름대로의 로직이 필요하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되게 기가 막힌 아이디어가 있어도 논리적으로 말을 하지 설득을 못하면요. 공감대를 형성할 수가 없겠죠.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 되게 크리에이티브한데 논리적으로 자기를 말을 못하는 사람들은 뭐예요? 언제나 힘을 규합할 수가 없다고요. 소통이 안 된다라는 거죠. 그렇죠? 근데 너무 논리적이어도 뭐예요? 소통은 안 돼요. 너무 논리적이면 뭐예요? 논리는 감동을 주지 못하거든요. 그죠? 그러니까 이 사람은 논리적으로 자신의 견해를 증명하는 기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오케이? 논리라는 건 시간상의 흐름, 그렇죠? 말되는 얘기겠지만, 그러니까 이 논리의 기술하고는 조금 다르다라는 거죠. 일단 앤서니 웨스턴이라는 사람이 쓴 책인데 이 책의 커버예요. 딱 보면 뭐가 나요? 그러니까 뭔가를 쌓아 올렸죠. 그죠? 뭔가 이렇게 쌓아 올렸다고요.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 논리를 다른 말로도 말하면 맥락이라고도 말을 하는 거예요. 맥락. 그죠? 자, 일단 논리와 논증을 볼게요. 정보와 논리를부터 봅시다. 오케이? 자, 일단 수많은 뭐가 있어요? 정보가 있죠. 정보를 다른 말로도 뭐라고 또 해요? 그렇죠? 데이터라고도 하고 팩트라고도 하죠. 수많은 팩트들이 많이 있어요. 그렇죠? 이런 팩트들을 가지고 내가 그렇죠? 마치 여러분 우리 영어 배우는 것처럼 생각하면 되죠. 영어를 배우려면 제일 먼저 뭐가 있어야 돼요? 영어를 배우려면 제일 먼저 해야 될 거. 알파벳을 외워야 돼요. 그렇죠? 알파벳을 외워야 된다라는 거죠. 물론 알파벳이 어떻게 만들어지느냐를 이해하고 싶다면 그리스 어원을 보면 되는 거고요. 중국어 같은 경우에 상형 문자라고 하죠. A, B, C, D, E, F, G 이걸 쉽게 배우기 위해서 우리는 알파벳송도 있죠. 우리 국어에는 뭐가 있어요? 가나다라 마바사가 있죠. 그 다음에요? 아차카차 타파하 뭐 이런 말이 있잖아요. 자음 모음이라는 게 있죠. 그죠? 가가, 격여, 고교, 우규 뭐 이런 거 있죠. 그죠? 자,
알파벳을 외우고 그 다음 우리는 뭘 외우죠? 여러분, 룰은 이해도 되는 거 있지만 외워야 되는 거예요. 왜요? 서로 간에 합의가 된 거거든. 그죠? G 더하기 5는 뭐예요? 고죠. 고는 여러분에게 어떤 의미를 줘요? 고, 가라, 레드, R과 E와 D자. 레드는, 여러분, 레드를 봤어? 그러니까 정보라고요. 이게 이제 A, B, C, D 이런 게 뭐야? 팩트고, 그냥 완전히 뭐야? 데이터고, 그게 모여서 뭐가 돼요? 단어가 되는 거죠. 그죠? 그 단어가 I go라고 하면 뭐가 돼요? 나는 간다가 되죠. 그걸 뭐라고 하죠? 단문이라고 하죠. 그죠? 그 단문이 주는 게 여러분에게 뭘 주죠? I go. 제가 가는구나. 그러면 여러분 뭘 줘요? 제가 일로 오던지, 그죠? Will you come? 라고 말했어요. 알고. 그죠? 그러면 오겠다라는 소리죠. 그럼 여러분은 어떤 의미를 해석할 수 있어요? 나 여기서 앉아서 기다리면 되는 거죠. 좀 더 빨리 만나고 싶으면요. 내가 가면 되는 거죠. 맞죠? 그렇죠? 그러니까 정보가 모여서 수많은 정보들이 있는데 우리가 여러분 단어를 외우죠. 그 다음에 우리가 공부하는 게 뭐죠? 문법을 공부하죠. 전치사는 어디에 있어야 되고, 그렇죠? 관사는 어디에 있어야 되고, 동사는 어떻게 쓰고, 과거 완료형, 과거 진행형, 수동태 이런 거 다 배우죠. 여러분 그게 없다고 해서 이해를 못하는 건 아니죠. 대충 말해도 이해하려고 들면 뭐예요? 이해되죠? 그죠? 그러나 뭐는 없어요? 세련됨은 없죠. 그러니까 이렇게 수많은 정보들을 가지고, 그죠? 어떻게 내가 이거를 연결해서, 오케이? 뭘 만들어내는 거예요? 사람들로 하여금 뭐야? 어떤 행동을 이끌게 하거나, 뭘 알게 하거나, 그런 걸 뭐라고 하죠? 지식이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아는 건 되게 많은데, 아는 팩트들은 많은데 이걸 가지고 뭐야? 조합을 해낼 수 없다면 그러니까 논리를 못 쓰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만물 박사라는 사람 알죠? 만물 박사. 만물 박사가 여러분 로지컬한 사람이 아니라 느낌상은 잡다한 걸 많이 아는 사람에 불과한 거잖아요. 그렇죠? 물론 그러려면 여러분 로직이 있으려면 풍부한 뭐가 있어야 돼요? 정보가 있어야죠. 그러니까 내가 몇 가지밖에 몰라. 오케이? 몇 가지밖에 몰라. 근데 그 안에서 로직이 몇 개 나올 게 없잖아요. 예를 들어 내가 여자를 한 번 만나봤어. 한 명. 근데 그 여자애가 뭐야? 내가 이렇게 사람들 많은 데서 뽀뽀해주면 좋아해. 오케이? 그래가지고 뽀뽀를 해줬는데 어느 날 여자랑 헤어졌어. 두 번째 여자를 만났다고요? 근데 걔는 로직을 가질 수 있지. 대부분의 여자들은 뽀뽀를 사람들 앞에서 하는 걸 좋아해. 그죠? 그리고 해줬어. 얘가 좋아할 수도 있고 안 좋아할 수도 있겠죠. 왜요? 걔는 다른 사람이니까. 근데 왜 이렇게 정보를 엮는 걸 잘 못할까요, 우리는? 그 연습을 많이 안 했어요. 우린 정보를 그냥 아는 거에 포커스를 많이 뒀지, 가지고 있는 정보를 활용해서 뭐요? 새로운 정보를 만들어내거나 뭐 하는 건 잘 안 했거든요. 우리나라 교육 자체가 주입식 교육이었기 때문에. 게다가 우리나라가 여러분 아시겠지만 독서량이 상당히 떨어지는 나라예요. 뉴스를 읽는다라는 건 정보를 얻는 거죠. 그죠? 책을 읽는다라는 건 저자가 만들어낸 어떤 스토리를 듣는 거죠. 로직. 그죠? 그걸 우리가 책을 읽고 나서 좋다. 나쁘다. 내 사업 한번 해볼까? 이런 분야가 뛰어드니 이쪽 스타디를 해봐야겠다. 이런 식으로 여러분한테 뭘 주는 거예요? 인플루언스를 주는 거야. 자기의 견해를 논리적으로 증명을 한 거죠. 책을 통해서. 그 방식에 대한 얘기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책을 많이 읽고 남의 얘기를 많이 들으면 뭐예요? 어떻게
그러니까 이런 걸 되게 잘하는 사람이 제가 한번 얘기했지만, 말콤 글래드웰 같은 사람이 이런 걸 되게 잘한다고요. 오케이? 어떻게 보면 되게 뻔한 얘기를 뭐야? 그러니까 여러분 이렇게 보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미래에 대한 팩트를 에드윈 토플러는 미래학이라는 플레임에 집어넣은 거고, 토플러는 미래 마케팅이라고 또 집어넣는 거죠. 그렇죠? 똑같은 얘기인데 뭐야? 다른 플레임으로 보면 다르게 보인다라는 거죠. 그렇죠? 자, 그래서 정보의 맥락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 정보가 나한테 필요한 정보가 있고 나한테 필요하지 않은 정보가 있겠죠. 그죠? 그건 뭘로 결정하는 거죠? 내가 뭘 할 거냐로 결정을 해야죠. 여러분이 책을 읽을 때도 공부를 하려고 책을 읽는 사람은 그 끝이 어딘지를 모른다고요. 그죠? 똑똑해지려고 책을 읽는 사람들은 책을 읽으면 읽을수록 여러분 되려 멍청해지는 느낌도 든다고요. 왜요? 세상에, 여러분 옛날에는 그래도 자뻑에 살았는데 내가 아는 게 진짜라고 믿어서. 근데 많이 공부하다 보니까 뭐예요? 정말 자기가 우물 속의 개구리였구나. 그러니까 여러분 되게 자신감 있게 얘기한다라는 건 그 사람이 알고 있는 거에 대한 확신이죠. 그죠? 근데 그 사람이 여러분 더 많이 알게 된다면 뭐예요? 또 그렇게 그래서 여러분 나이가 들면 들수록 공부하면 할수록 되려 겸손해진다라는 얘기가 거기서 나오는 거잖아요. 은근히 청소년 애들이나 젊은 애들이 자기 고집이 많죠? 그죠? 왜요? 아직 그 또래 집단에서만 다니다 보니까 뭐예요? 새로운 정보 교류를 하기보다 뭐예요? 알고 있는 걸 재확인하고 있는 단계에 불과한 거거든. 자, 이런 정보들이, 그러니까 여러분 책을 읽을 때도 똑똑해지려고 책을 읽을 수도 있고요. 그냥, 만약 여러분이 시간을 때우려고 책을 읽는다면 무슨 책을 읽을 것 같아요? 만화책을 읽겠죠. 근데 만화가가 되기 위해서 만화책을 본다면요? 그럼 재밌는 만화, 재미없는 만화가 아니죠. 그죠? 또 다른 용도로 보겠죠. 강의를 하기 위해서 책을 본다면요. 그러니까 목적이 바뀌면 들어가는 것도 다른 거죠. 내가 책을 하나 집필하기 위해서 읽는다면, 내가 뭘 읽어야 될지를 결정하기 전에 당신이 어떤 책을 집필할지를 먼저 결정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자, 이런 정보들을 가지고 맥락을 잡아서 뭐예요? 새로운 뭘 만들어내는 거예요? 지식을 만들어내는 거야. 그러니까 정보의 맥락을 다른 말로 뭐라고 할까요? 로직이라고 하는 거예요. 로직을 이용해서 자신의 견해를 증명하는 행위를 논증이라고 말을 한다는 거지. 그렇죠? 근데 이게 이 논증하는 방법도 다 달라요. 문화마다. 왜 여러분 미국 애들은 아규먼트라고 할까요? 우리나라에서 뭐라고 해요? 설득이라고 그래요. 그죠? 근데 한자로는 설득이 달래설에 얻을 득을 쓴다고 해요. 뭔가 이렇게 달래서,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설득을 할 때, 그러니까 미국 애들은 토크쇼 같은 거 보면 막 싸운다고요. 그죠? 그러니까 막 싸우는 행위를 보면 우리나라 같은 이런 유교사회에선 좋게 안 본다고요. 어디서, 그러니까 그런 거 있죠? 우리나라 사람들은 이렇게 밥 먹을 때 얘기 안 하려고 하는 거. 그죠? 근데 외국 애들은 밥 먹을 때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람들 입장에서는 그게 뭐예요? 싸우는 행위로, 그래서 우리나라 토크쇼하고 미국 토크쇼하고 좀 달라요. 우리나라 토크쇼는 싸움을 붙이기보단 좀 정리를 해주려고 순서를 정해서요. 근데 외국, 요새 백지연의 막장 토론 막 이런 거 있죠? 이런 건 뭐예요? 얘기를 하죠. 근데 사람들이 뭐예요? 그거보다는 뭐예요? 차라리 100분 토론이 훨씬 더 뭐예요? 깊이가 있다. 근데 여러분, 100분 토론은 아니죠. 100분 토론에 나오는 사람이 토론하러 나오는지, 토론에는 반드시 결과가 있어야 될 거 아니야. 그쵸? 그냥 뭐예요? 그냥 의견, 아젠다 제시죠. 자, 이런 맥락을 논리라고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 FTA. 요새 화두가 되는 FTA도 어떤 사람은 FTA가 뭐예요? 우리나라가 부자가 될 것이다, 더 좋아질 것이다 라고 해서 찬성을 하는 거고, 누군가는요. FTA를 하면 뭐예요? 우리나라가 더 안 될 것이다. 이제 뭐예요?
이제 맹장 수술 한번 받을 때도 100만 원이 될 것이다. 그러니까 다른 근거와 다른 팩트를 대면서 뭐 하는 거예요? 아규먼트를 하는 거잖아. 근데 왜 이런 게 많이 필요할까요? 자기의 생각을 표출하지 못하고 관찰시키지 못한다고 하면, 그죠? 그건 문제가 있는 거죠. 그죠? 자기의 생각, 그러니까 한마디로 논증한다라는 건 생각하는 힘이야. 생각을 어떻게 하느냐라는 거죠. 생각 혼자 생각해서 아무 논리적 근거가 없는 게 망상이라고 하는 거지. 그죠? 자, 그래서 여러분 정보의 맥락, 이런 말 있잖아요. 맥락. 이 말하고, 보세요. 기도와 담배가 먼저 들어왔느냐, 담배와 기도가 먼저 들어있느냐에 따라서 결론이 달라요, 같아요? 다르잖아. 그러니까 우리가 시간이라는 것도 로지컬하게 어떻게 볼 수 있어요? 오전, 오후 뭐 이런 식으로 봤잖아요. 남의 시간, 나의 시간으로 봤다가 새롭게 로직을 플레임으로 보는 애들이 있잖아. 소중한 것과 사람들을 급한 것부터 처리하자 이렇게 얘기했는데 성공하는 사람들의 7가지 습관에서 스티븐 코비는 뭔 얘기를 한 거예요? 소중한 것부터 하는 게 좋다. 그렇죠? 이런 식의 새로운 시간에 대한 아젠다를 제시한 거 아니야. 여러분, 일주일의 끝이 언제예요? 일요일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많이들 갖고 있자. 일주일의 시작은? 일주일의 끝은 토요일. 그러니까 일하고 쉬는 거예요. 쉬고 나서 일하는 거예요. 이거 좀 다르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대부분 이렇게 생각하고 있잖아요. 열심히 일했으니까 쉰다. 그죠? 이건 쉬는 게 보상이죠. 근데 어떤 사람은 일하기 위해 쉰다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일요일 날이라는 게 열심히 일하고 쉬어라의 개념일까요? 아니면 쉬어야 한다. 또 다른 6일을 일하기 위해서니까요. 저도 옛날에 누군가 이런 말을 해가지고 제 결론은 이렇게 내봤거든요. 일하기 위해서 쉬는 거 아닐까? 그렇지 않다면 왜 일요일 날이 뭐야? 달력에 제일 먼저 들어와 있냐 이거지. 그렇죠? 만약 달력을 바꾼다면, 그렇죠? 여기까지가 뭐야? 그렇게 잡아줘야 될 거 아니야? 아니, 뭐 지금 맞죠? 그렇죠? 지금 맞죠? 그러니까 일요일까지가 이렇게 오고, 여기서 또 월요일 날로 잡아놨어야 하는데, 일요일 날로 잡아야 했잖아. 그렇죠? 이것도 하나의 뭐야? 플레임이죠? 그죠? 자, 이런 것도 하나의 맥락이죠? 먹기 위해 살아요? 이게 뭐죠? 살기 위해 먹어요? 그죠? 전혀 다른 얘기란 말이야. 열심히 공부해서 경험을 쌓으면, 그러니까 돈을 벌기 위해 사업을 하는 거예요? 아니면 돈을 벌어서 사업을 하는 거예요? 그죠? 돈이 없어서 사업을 못해요? 돈이 많아서 사업을 못해요? 그러니까 강사도 한번 볼까요? 많이 알아서 강의해요? 강의하기 위해서 많이 알아야 돼요? 이 차이가 있다고요. 저는 옛날에 강사도 많이 공부하고 뭔가 있는 사람이 강의를 한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제일 보니까 그런 사람들이 강의를 못하더라고. 왜? 꾸짖더라고. 꾸짖는 거야. 너무나 쉬운 건데. 그러니까 많이 알아도 뭐가 문제? 이 전달 방식이 좀 구식이야. 근데 이게 옛날에 먹혔거든. 교수님들. 그렇죠? 근데 요새는 여러분 이렇게 좀 바뀌었거든. 강의를 하기 위해서 많이 알아야 되는 거야. 많이 알아서 강사가 A는 B라고 하면 강사가 B가 아니라, 그렇죠? 이제는 뭐예요? A가 강사라는 거잖아. 강사를 하기 위해선 뭔가를 많이 알아야 된다라는 거지. 직접 경험이냐 뭐. 만약 옛날의 전제로 간다고 하면 모든 강사들은 다 나이가 많아야 되죠. 그죠? 지금은 여러분 보면 강의하는 사람들도 되게 젊은 사람들이 있다고요.
자, 논증이란 아규먼트에 대한 얘기예요. 아규먼트. 즉 뭐예요? 뭐를 제시해서 특정한 자신의 견해를 뒷받침하려는 시도일까요? 근거. 그럼 한번 볼게요. 무엇이 다를까요? 여러분, 논리의 반대말을 뭐라고 생각하세요? 창의 말고. 그러니까 창의적 생각, 논리적 생각 이거보다 그러니까 논리적이지 않다라는 거. 야, 넌 왜 이렇게 논리적? 창의를 좋게 말한 거죠. 이 단어를 좋게 말하면 창의죠. 이렇게 말하죠. 억지와 논리적이다라는 건 차이가 뭐예요? 근거가 있고 억지는 근거가 없고. 야, 그 수는 억지다 이렇게 말하는 경우 있잖아요. 너 자꾸 억지 부릴래? 그 차이가 뭘까요? 논리는 순서하거든요. 억지는 두서가 없다. 근데 이런 거일 수도 있겠죠. 강신정은 죽는다. 강신정은 죽는다. 이거에 대한 근거는 많죠. 왜요? 첫째, 강신정은 인간이니까. 인간은 다 죽으니까. 그죠? 결국 강신정이도 죽겠죠. 그죠? 왜요? 할아버지도 죽었으니까. 나이가 들면 뭐예요? 세포들이 노화해서 뭐예요? 죽을 테니까. 근데 억지는 뭐냐면 강신정이는 내일 죽는다. 왜 이건 억지죠? 그러니까 강신정이가 내일 죽을 수 있어요, 없어요? 죽을 수 있어요, 없어요? 그럴 수도 있죠. 근데 안 죽을 확률이 커요? 안 죽을 확률이 아니라 안 죽을 이유가 많아요? 죽을 이유가 많아요? 안 죽을 이유가 많죠? 그걸 논리적이라 말하는 거고, 억지는 하나의 근거로 자기 주장을 펴려는 거야. 이걸 뭐라고 하죠? 일반화요. 어설픈 일반화. 걔가 그랬으니까 다 그럴 거야. 한마디로 뭐예요? 모집단 대비 표본이 너무 작은 경우. 이런 걸 뭐라고 하죠? 선입관. 이제 그러니까 그걸 억지 부린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사람들은 대부분 로직이 있어요. 그러니까 뜬금없는 소리를 하는 건 아니야. 그러니까 억지를 부리는 사람들은 뭐냐면, 여러분 막 경찰서에 가서 술 먹고 막 억지 부리는 사람들이 뭐냐면, 내가 너무 힘들다고. 이제 그런 자기만의 이유 때문에 뭐예요? 막 얘기를 하는 거야. 그 사람도 여러분, 이유 없는 뭐 없다고. 다 이유는 있는 거야. 근데 그 이유 자체가 뭐예요? 그 이유 근거 자체가 공감이 안 되고 너무나 협소하다라는 얘기지. 완전히 이유도 없는 건 미쳤다고 하는 거예요. 자, 예를 들어 내가 그냥 묻지마 살인을 해요. 얘도 이유는 있어요. 오케이? 근데 완전히 여러분 그게 있죠? 본능에 충실해버리는 거야. 자, 그럼 여기서 이제 오늘 이 페이지가 오늘 독서 경영에서 제일 중요한 거야. 그럼 논리적으로 논증한다라는 건 상대방에게 무엇을 통한 설득을 한다라는 걸까요? 논리는 어느 정도까지만 있으면 될까요? 그렇지, 납득감이라는 거예요. 우리 회사가 이래서 중국으로 이전해야 됩니다. 이 회사도 그래서 중국으로 했고, 이 회사도 그랬고, 이 회사도 그랬고, 이 회사도 그랬어요. 알아들었네. 아니, 저는 더 말하겠습니다. 이렇게 말할 필요 없다고요. 알아들었다고요. 근데 이 회사도 그러고, 이 회사도 그러고, 이 회사도 그런데 그 사람이 아직도 못 알아들으면요. 납득감이 없으면요. 더 얘기하는 거죠. 아니, 처음부터 납득할 생각이 없다면요. 아무리 여러분이 논리적으로 얘기해도 뭐야? 그 논리가 할 수 있는 하는 데가 되게 제한적이죠. 그러니까 납득감을 통해서, 그러니까 논리를 통해서 뭐예요? 납득감, 서로 공감대, 충분히 뭐예요? 받아들일만 하다. 그렇죠? 완벽이라는 건 없거든요. 자, 그럼 논증학습의 필요성을 볼게요. 논증은 혁신의 수단이기도 되기도 해요. 혁신. 왜 논리가 혁신의 수단일까요? 그러니까 새로운 거를 알려면 기존의 거에 대한 뭐야? 이해가 필요하거든. 새로운 거 더하기 기존의 것이 100일 테니까. 전체일 테니까.
또요, 탐구의 수단이죠. 왜 그럴까? 그냥 무작위로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게 아니라 뭐야? 순서대로 밟아 나가는 거죠. 이제 예를 들어 뭐 이런 거. 도망자가 있어요. 도망자가 있어. 도망을 가. 그럼 강아지한테 그 도망자의 뭐야? 옷을 딱 냄새 맡겨서 찾아오면 강아지는 뭐예요? 그 냄새를 따라가죠. 냄새를 따라갔는데 강을 넘어가 버렸어요. 그러면 거기서 개들은 어떻게 해요? 뱅글뱅글 돈다고요. 냄새가 안 나기 때문에. 근데 인간은 뭐 할 수 있죠? 로지컬하게. 안 난다라는 건 뭐예요? 첫째, 그 이유를 우리가 추론할 수 있잖아. 로지컬하게 맥락이 맞게 납득감이 되게. 그러니까 여러분이 내가 뭔 말을 했는데 그 사람이 납득감이 되면 논리적으로 말하는데 도저히 납득감이 안 되면 뭐야? 논리적이지 않다라는 거죠. 억지를 부리고 있거나. 그 사람이 하늘로 사라진 거야. 이거 여러분 납득감이 돼요? 그냥 그 사람이 그냥 사라졌어. 아니면요, 그 사람이 뭐야? 강을 일부러 건너갈 수도 있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그 사람은 젖었겠죠? 그럼 뭐야? 냄새가 뭐야? 그랬겠죠? 그러면 물살이 세면이야. 그리고 강폭이 넓으면이야. 멀리 못 갔겠죠? 그리고 그때가 1월이었으면이야. 얼어 죽을 수도 있었겠죠? 그러니까 얼어 죽으니까 어디선가 짱 박혀 있을 수도 있겠죠? 그럼 반드시 뭐예요? 저녁때쯤 되면 지가 불을 떼려고 하겠죠? 그럼 연기를 찾으면 되죠? 이런 식으로 뭐예요? 그렇죠? 계속 탐구를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추론. 뭘 근거로 계속 뭐를. 자, 그 다음 합의의 수단이기도 하겠죠? 논리적으로 말을 하지 못하면 뭐예요? 납득감과 공감대 형성이 안 돼서 뭐예요? 사람과 소통이 안 되겠죠? 또요, 생각의 수단이기도 하겠죠? 특히 논리는 언제 중요하냐면 1차 산업시장 아시죠? 여러분 농사를 짓고 하는 것도 상당히 논리가 필요해요. 4개라는 시간을 볼 줄 알아야 되거든. 그렇죠? 근데 여러분 이런 말도 있죠? 이 동양 사람들, 한국 사람들이 여러분 서양 사람보다 뭐예요? 수학을 더 잘한다고 하죠? 그 이유가 뭐 때문이라고 그래요? 바로 논농사 때문에 그런다고 그래요. 논농사는 밭농사보다 훨씬 더 어려워요. 밀은 밭농사거든요. 논농사를 지으려면 수로로 물을 대야 된다고. 그러다 보니까 뭐예요? 수로를 계산하고 그다음 뭐야? 그죠? 어떻게 해야 되는데 여러분 밭은 뭐야? 밭에서 그냥 매면 되는 거죠. 그죠? 자, 1차 산업이 있고 2차 산업이 뭐야? 이거를 토대로 하는 뭐야? 여기서 부품이 나왔다면 이걸 가지고 탱크를 만들고 자동차를 만드는 거죠. 그러니까 부품을 가지고 뭐야? 더 큰 뭔가를 가치를 만들어내죠. 그리고요, 3차 시장은 그걸 가지고 뭐예요? 자동차를 가지고 뭐예요? 렌트카 서비스를 해줄 수도 있고, 자동차를 가지고 뭐 할 수도 있어요? 대출도 해줄 수 있고, 레크레이션을 할 수도 있죠. 이런 식으로 계속 기반 사업으로 가는데, 지금은 정보화 시대라고 하죠. 정보가 충분히 성숙되면 당연히 지식화 시장으로 넘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논리가 새로운 뭘 만들어요? 지식을 만드는 거죠. 그러니까 새로운 지식을 만들려고 하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나름대로의 로직이 있어야 되는 거죠. 견해가 있어야죠. 그래야 견해를 뒷받침해 줄 만한 근거도 있는 거 아니야? 견해가 없으면 근거도 없겠죠. 그래서 이런 시장이 다 지식화 시장이라고요. 기존에 있는 여러 가지 소프트웨어를 가지고 창의적으로 생각하면서 동시에 뭐요? 논리적으로 창의는 언제나 시발점이 되죠. 그리고 논리는 그걸 뭐요? 표현하게 되고 공감을 하게 되고 뭐 이런 거 페이스북. 그래서 이 논리라는 게 점진적으로 중요한데 사람들은 본질적으로 어려워해요. 근데 더 어려운 건 창의거든요. 실제로 여러분이 어떤 아이템을 생각하거나 뭐 하면 말되는 생각은 쉽게 할 수 있는데 뭐예요? 기발한 아이템 생각하기가 어렵거든요, 더. 자, 3대 논증의 기술을 볼게요. 일단 이게 이 책에서 말하고 여러분도 다 알고 있는 제1논리예요. 제일 많이 쓰이는 논리. 이걸 정건긍정적 논리라고 그래요. 이게 뭐냐면 A는 B다. B다. 따라서 B다. 이 구조예요. 이걸로 한번 샘플 한번 만들어 보실 분. A는 B다. 그래서 B다. 그러니까 B다. 뭐 이런 거. 우주에는 생명체가 거주하기 적당한 수백만 개의 행성이 있다. 그죠?
따라서 지구 외에 생명체가 거주한 행성이 있을 가능성이 높다. 이게 정건긍정이라는 거예요. 자, 우주는 넓어서 생명체가 살만한 행성이 많죠. 그러니까 뭐예요? 다른 행성에 인간이 여러분, 이 논리 하나 때문에 나사가 화성에다가 뭐예요? 탐사선을 보내는 거란 말이야. 그치? 이런 것도 있죠. 낙관론자는 비관론자들보다 성공할 가능성이 더 높다. 따라서 우리는 낙관론자가 되어야 한다. 이 논리가 이렇게 되거든. A는 B니까 따라서 B죠. 그죠? 성공한 사람들은 책을 많이 읽는다. 따라서 성공을 하고자 한다면 책을 많이 읽어야 한다. 이 얘기잖아. 이게 단순한 논리죠. 그죠? 이게 제일 많이 쓰이는 거고, 후건 부정적 논증도 있어요. 이게 뭐냐? A면 B다. 근데 B가 아니에요. 따라서 A가 아니다. 아까랑 조금 다르죠? 아까는 뭐예요? A는 B다. B다. 그래서 B죠. A는 B가 아니다. 그래서 뭐예요? B가 아니다. 뭐 예를 들어 이거. 관심이 있었다면 전화를 했을 것이다. 맞죠? 근데 전화가 안 왔죠. 따라서 관심이 없는 것이다. 이런 식으로 논리를 만들 수 있다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그냥 평상시에 쓰이는 대화에 뭐가 있는 거야? 로직이라는 툴을 가지고 있는 거야. 그걸 우리가 공부해서 배운 게 아니라 그렇게 말을 하지 않으면 서로 간에 소통이 안 된다니까? 또 다른 게 뭐 있을까요? 이렇게 할 수 있죠. 만일 상점을 개업할 때 유동인구가 중요했다면 BBQ는 망해야 했을 것이다. 그러나 BBQ는 망하지 않았다. 따라서 유동인구가 절대적인 상점 개업의 중요한 변수는 아닐 수 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라면 이거 해야 되는데 이게 아니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원인이 있으면 결과가 있는데 그 결과가 아니기 때문에 그건 아니다라는 거죠. 아까 정건 긍정, 이건 뭐야? 후건 부정. 또 하나가 있잖아. 이게 제일 많이 쓰는 소크라테스의 뭐야? 3단 논법. A면 B죠. B면 C죠. 그럼 A는 C다라는 거죠. 이건 말은 되지만 틀리는 경우도 되게 많아요. 보세요. 철수는 사람이죠. 사람은 죽죠. 따라서 철수는 뭐예요? 죽죠. 그죠? 그럼 이건 어때요? 예수는 사람이다. 사람은 죽는다. 예수는 죽지 않았다. 그죠? 이건 논리보다 뭐야? 신념이라는 게 있는 거지. 그죠? 이걸로 또 단어 해볼까요? 공부를 잘하면 성공한다. 그죠? 나는 공부 잘한다. 따라서 나는 성공할 것이다. 뭐 이런 식의 얘기가 나올 거 아니에요. 또 이렇게도 할 수 있죠. 머리가 좋지 않으면 고생한다. 고생하면 피곤하다. 그죠? 두 개의 정보가 합산된 거죠. 따라서 머리가 좋지 않으면 피곤할 것이다. 이게 우리가 여러분 많이 보이는 거죠. 이게 이제 A면 B고 B면 C고 따라서 A라면 C다. 라는 얘기가 나오고 변증법적인 논리가 있어요. 이건 뭐냐? A거나 B다. 둘 중에 하나다. B가 아니다. 따라서 A다. 이걸 MEC라고 말한다고요. 예를 들어 이렇게. 많은 돈을 벌기 위해서는 사업을 통해 돈을 벌거나 직장을 다녀 돈을 벌어야 한다. 우리는 직장을 통해 많은 돈을 벌기를 기대할 수 없다. 따라서 돈을 많이 벌기 위해서는 사업을 해야 한다. 뭐 이런 식의 우리 평범하게 쓰는 것들이잖아요. 근데 이걸 뭐야? 변증, 이걸 MEC 합쳐서 뭐야? 누락도 없고 중복도 없는 상태를 만들어라. 그죠? 그리고 뭐야? 그거 가지고 뭐야? 하나가 아니라면 하나이겠지. 그러면서 뭐야? 추론을 해서 도출해내는 거잖아. 이것이야.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많이 쓰는 게 유비적 논증이에요. 예를 들어 A면 B다. 예를 들어. 이건 여러분 논리가 아니라 논증이죠. 예를 들어 쉽게 예를 들어준다면 그게 근거죠. 대부분의 비즈니스 서적들은 유비적 논증으로 많이 글을 써요. 야, 열정이 강하니까 많아서 성공한 거다. 안철수도 열정이 많았고 철칠도 열정이 많았고 이순신도 열정이 많았고 그렇죠?
이건희도 열정이 많지 않았느냐? 근데 이거는 논리적으로 맞을 수도 있겠지만 틀릴 수도 있겠거든. 왜요? 오직 열정으로만 했느냐라고 말하면 또 MEC에서 뭐야? 그러니까 이렇게 말하면 또 달릴 수가 있죠. 성공은 열정과 자본이다. 그죠? 걔는 자본이 없었다. 그죠? 그럼 뭐예요? 아까 우리가 그 번증법적으로 간다면. 그죠? 또 다른 결론을 내릴 수가 있다고요. 자, 그 다음, 권위적 논증이 제일 많이 쓰여요. 뭐뭐에 따르면 A면 B다. 따라서, 이렇게. 제일 먼저 쓰인 게 뭐라고 했죠? 전제적 논증. 그러니까 앞에 전제가 있어서 뭐면 뭐다. 뭐면 뭐다. 그죠? 이런 식으로 가서 그 전제를 통해서 결론을 도출하는 방법. 두 번째는요. 예를 들어. 세 번째는요. 뭐뭐에 따르면. 이 세 개인데 가장 많이 쓰이는 게 유비적 논증일까요? 권위적 논증일까요? 전제적 논증일까요? 가장 많이 쓰이는 게 유비적 논증이에요. 예를 들어. 그러니까 근거를 대봐. 우리나라 법도 여러분 뭐예요? 증거 위주죠. 그렇잖아요. 증거가 없고 단지 정황만으로는 뭐예요? 해결할 수가 없다고요. 그러니까 이렇게 말할 수 없다고. 여자가 살해당했다. 근데 여자가 살해당하기 한 달 전에 남편이 그 여자에게 생명보험을 200억을 들어놨다. 따라서 남자는 여자를 살해할 동기가 있다. 동기가 있는 거죠. 근데 물적인 증거가 없으면, 그래서 여러분 자백을 원하잖아. 그러니까 내가 여러분 내가 사랑해서 와이프 보험을 들어놨는데 우연히 와이프가 죽었어. 그럼 뭐 할 수도 있어요? 정황상. 내가 살해할 수도 있었다는 정황이 만들어지는 건데 정황만으로 여러분 그 사람을 살인자라고 말할 수는 없잖아. 그래서 그런 게 없으면 자백을 원하거나 아니면 뭐야? 목격자. 그죠? 아니면 뭐 살인을 하기 위해서 썼던 뭐예요? 일기. 그런 게 있어야만 된다라는 거잖아. 그 다음 권위가 30%. 그 다음에 전제가 20%밖에 안 쓰인다고요. 유비적 논증은 뭘 통한 납득감일까요? 공감. 얘도 그렇구나. 아, 얘도 그렇구나. 얘도 그렇구나. 그러니까 공감할 정도의 예시를 들어주면 되는 거죠. 그럼 권위적 논증은 뭐를 통한 납득감일까요? 수긍한다. 그렇죠? 제가 엘빈 토플러가 유명하니까 수긍을 하는 거잖아. 그렇죠? 수긍이 된다. 그러면 전제적 논증은 뭐에 대한 납득감일까요? 이해. 이제 사람은 죽는다. 너도 사람이지 않냐? 이런 식으로 이해를 시키는 거죠. 이건 그래서 교육용에 많이 쓰이는 거고 빠른 결정을 할 때는 이걸 많이 쓰는 것이죠. 자, 상대방을 쉽게 논리적으로 납득시킬 수 있는 7가지 논리 팁을 보면요. 논리의 순서를 결론부터 말하고 근거를 말하던가 순서를 가지고 말을 해야 된다고. 아니면요. 전제부터 말하고 결론을 도출하던가. 그러니까 결론을 말하고 근거를 말하던가 대전제를 통해서 뭐요? 결론을 도출하던가. 근데 비즈니스나 그러니까 여러분의 목적이 이해를 시키기 위해서라면 뭐예요? 알겠지만 판단을 하기 위해서는요. 위겠지. 근데 이게 이 순서를 안 마치고 뭐예요? 그냥 말하고 싶은 대로 말하면 뭐가 없는 거야. 뭔 소리 하는지 하나도 모르겠다. 그래서 네가 하고 싶은 말이 뭔데? 논리의 서두는 신뢰할 수 있는 전제로 시작하는 게 좋아요. 왜 그럴까요? 왜냐면 처음부터 신뢰가 안 된다고 하면은 뒤에 안 들으려고 하거든. 그래서 이렇게 낙관적인 사람이 되라. 이건 여러분 긍정하죠. 이와 다른 종류의 사람이 되는 건 별로 소용없다. 윈스턴 처칠. 그렇죠? 이거 대전제죠. A는 B다. 그래서 B다. 게다가 뭐 또 있어요? 권위적 논증도 있잖아. 그러니까 이거는 뭐야? 사람들이 수긍을 한다고. 근데 이거를 여러분 논리적으로 깔 수도 있죠. 낙관 사람이 되라. 이와 다른 사람의 정리는 사람이 없다. 사람은 낙관적인 사람과
열정적인 사람이 있다. 이런 식으로 하면 뭐예요? 이것도 다르게 해석할 수가 있잖아. 중의적 표현을 삼가하라. 매출이 크게 향상되었다. 크게가 뭐예요? 그제? 얼마나 크게? 길동이는 자기가 하고 싶은 일만 해서 이기적이다. 여러분, 이게 중의이지 않을까요? 자기가 하고 싶은 일만 하는 거를 이기적이라고 말할 수는 없잖아. 그것만. 그제? 그잖아요. 또 이기적인 건 또 뭐 또 있어요? 자신에게 피해가 되는 행위는 절대 하지 않는다. 그제? 그죠? 이런 식으로도 말을 할 수가 있다고. 이기적이라는 건 꼭 자기가 하고 싶은 일만 하는 사람들을 뭐예요? 이기적이라고는 말할 수가 없거든. 일반적으로는 말할 수가 있겠지만. 남성과 여성은 신체적으로, 정신적으로 차이가 난다. 그렇다면 남성과 여성은 평등한 것이 아니다. 이건 뭐예요? 정건적이죠? 그러므로 법은 남녀가 평등하다고 가정하지 말아야 한다. 되게 중의적이라고요. 여기서 차이가 뭔지요? 평등의 개념이 뭔지요? 그러니까 이게 평등하지 말라는 거예요. 차별하라는 얘기예요. 아니면 뭐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남자하고 여자하고 레이디 퍼스트라는 걸 지금 부정하는 얘기냐 이거죠. 그죠? 그러니까 여자 먼저 이렇게 배려하는 것 자체가 뭐예요? 맞지 않다라고 하는 건지 아니면 차별하자고 하라는 건지 애매하다라는 거죠. 이해됐죠? 그러니까 이런 거 있잖아. 여자가 내가 5kg짜리 물건을 하는데 여자도 5kg짜리 갖고 가. 그러니까 뭐야? 평등하다라는 거죠. 근데 어떤 남자가 와서 제가 들고 갈게요 하면 뭐야? 차별이 이게 헷갈리다라는 거예요. 뭘 얘기하려고 하는지. 간결하고 구체적으로 표현하려면 세 개를 조심하셔야 돼요. 이렇게 말해라. 매출이 뭐뭐 해서 떨어졌다고 말하지 말아라. 매출이 떨어졌다. 결론이죠. 왜냐하면 이렇게 말해라. 그리고야 결론부터 말해라. 또야 차트로 말해라. 그죠? 이런 식으로 말하면 간결해지고 명확해진다. 차트로 말하라는 건 예를 들어 플레임으로 말하라. 강점, 약점, 기회, 위기 뭐 이런 식으로 논증에 맞는 단어를 사용할 줄 알아야 돼요. 낙태라는 거는 뭘 논증하고 싶은 거예요? 생명을 죽이는 게 느껴지잖아. 근데 이거를 만약 내 논증이 낙태를 찬성하는 거라면 임신중절이라는 말을 쓸 수가 있다고. 이거는 오직 하나의 이유 때문에 애기를 뭘 하는 거지만 이건 산모의 생명과도 관계가 있고, 그죠? 아이의 그러니까 이유가 많다고. 대량 해고는 구조조정이나 다운사이징이라고 단어를 써줄 수가 있고, 저렴한 가격은 합리적인 가격이라고 말을 바꿔줄 수도 있는 거고. 창조할 때는 내용을 통해서 맥락을 하는 게 좋겠지만, 설득할 때는 맥락을 통해서 내용을 전달하는 게 좋다. 왜냐하면 설득할 때는 사람들이 생각하는 공감대 선에서, 그죠? 사람들이 인지하는 선에서 얘기를 풀어줘야 되지만 창의를 할 때부터 이미 플레임 안에 들어오면 뭐예요? 되게 답답하다라는 거죠. 아니 뻔하다라는 거지. 그죠? 그러니까 우린 논리적인 게 아니라 뭐야? 논리적으로 표현을 잘 못하는 거야. 왜요? 대부분의 인간은 born to be 뭐예요? 크리에이티브한 존재거든. 자, 설득을 위한 예시. 아까 말했죠? 유비. 그쵸? 대표적인 예시를 사용해라. 뭐 이런 거. 나의 이웃에 사는 모든 사람들은 한나라당을 선호한다. 따라서 한나라당이 이번 총선에서 이길 것이다. 이건 여러분 대표적인 케이스가 아니잖아. 네 이웃이 대한민국 모든 사람들을 뭐예요? 대표하는 건 아니니까. 그죠? 또요. 2개 이상의 예시를 준비해라. 그죠? 이렇게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걸 뭐라고 하죠? 대표적인 예시를 쓰지 않고 하나의 일반적인 예시를 가지고 추론하는 걸 억지라고 한다면 억지. 이게 억지죠.
야, 내 주변 사람들 다 한나라당 좋아하거든. 그러니까 다음에 총선 당연히 한나라당이 이기지 않겠어? 길동이도 그러고 말동이도 그러고 쇠동이도 그러는데 너만 빼고 다 그러는데 근데 그 전체가 몇 명이냐 이거죠. 그죠? 하나의 전제가 하나의 결론으로 이어지라는 법은 없어요. 좋은 학교를 나오지 못하면 성공할 수 없다. 따라서 나는 좋은 학교를 나왔기 때문에 성공할 것이다. 이건 여러분 뭐야? 논리 안 맞다고. 왜요? 성공이란 얘기해드렸죠. 성공이라는 게 꼭 학벌로만 되느냐 이거죠. 그죠? 기회라는 것도 있고. 그러니까 뭐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좋은 학교는 사람들에게 남보다 더 좋은 기회를 제공한다. 많은 기회를 제공한다. 많은 기회를 가질수록 성공할 확률이 크다. 따라서 나는 남들보다 많은 기회를 가졌기 때문에 성공할 확률이 크다. 뭐 이렇게 말하면 또 논리적으로 말이 되겠죠. 이해되죠? 왜요? 하나의 전제, 이 전제가 이 결론만 나올 수 있는 건 아니라고. 그러니까 좋은 학교를 나오지 못하면 성공할 수 없다? 그러니까 이 얘기만 하는 게 아니라 뭐야? 좋은 학교를 나오지 못하면 성공할 수 없다가 좋은 학교를 나오지 못해서 과감한 일을 해봐서 성공할 수도 있다 이거지. 좋은 학교를 나오지 못해서 성공하지 못할 거라는 걸 염두해서 더 열심히 살아 성공할 수도 있는 거니까. 논리적인 모순을 찾아내는 5가지 팁. 그러니까 논리적으로 남들이 모순을 찾아내려면 첫째, 출처의 신뢰성을 조사하라. 이게 뭘까요? 이번에 그런 거 있었다고 하자. 무슨 온열레인가? 발열레이. 발열레이를 조사해보니까 이런 거라고 하자. 3.3도가 있으면 올라간다고 하는데, 첫째, 그 자체 조사. 그래서 그런 건 공신력 있는 제3의 기관을 통해서 조사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자체 조사였고, 두 번째요, 10명 정도 테스트 했대요. 그러니까 일반적인 오류자. 그쵸? 그걸 가지고 막 얘기를 했다라는 거야. 근데 사람들은 그것만으로도 믿었다라는 거지. 근데 그 전제를 잘 얘기를 안 해줬다라는 거지. 그냥 오직 뭐만 얘기해 준 거예요? 결론. 잘못된 전제에서 나온 결론을 얘기해 줬기 때문에 사람들은 그걸 믿고 했으니까 소비자 불만이 생긴 거 아니야. 발레가 있는지 조사해라. 이건 뭘까요? 예를 들어 사람들 앞에서 키스해주면 좋아하는 여자가 있다면 그걸 싫어하는 여자도 있다라는 걸 조사해. 이게 바로 MEC거든. 그러니까 예를 들어 도수가 높은 술이 있다면 남자들은 도수가 높은 술을 좋아한다. 왜냐? 발레가 있죠. 여자들은 도수가 낮은 술을 좋아할 수도 있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발레라는 거죠. 술은 고알코올이 있겠지만 또 저알코올도 있는 거 아니야. 그렇죠? 그러니까 이쁜 애가 있다면 뭐야? 안 이쁜 애도 있겠고. 그러니까 언제나 발레가 있다게 되면 뭐야? 그 발레에 대한 논리도 있다라는 거죠. 세 번째는요. 맥락의 또 다른 발레를 조사하라. 발레 또 결론. 예를 들어 아까 말한 것처럼 공부를 잘한다. 공부 잘하면 성공한다. 나는 성공할 수 있다. 근데 공부를 잘한다. 근데 다른 길로도 갈 수 있잖아. 그러니까 맥락이 꼭 하나의 원칙처럼 되는 경우는 없다라는 거지. 왜요? 예를 들어 이런 논리. 악법도 법이다. 따라서 나는 법을 지켜야 된다. 그래서 소크라테스가 독배를 마신 거 아니에요. 근데 지금은 여러분 악법도 법이다. 따라서 그 법은 반드시 수정되어야 된다. 이런 논리를 만들 수도 있는 거거든. 그러니까 하나의 전제로 그러니까 예를 들어 강사는 말을 잘해야 된다. 말을 잘하지 못하면 강의를 못한다. 나는 말을 잘하지 못하기 때문에 강의를 못할 것이다. 이것도 여러분 뭐예요? 하나의 축이라는 거죠. 그렇죠? 하나의 축이라는 거지. 그게 뭐예요? 절대적인 논리는 아니라는 거죠. 왜요? 다른 맥락으로 갈 수도 있고 논증을 길게 전개하면 또 나와요. 예를 들어 야 담배 끊어. 야 나 지금까지 담배 폈는데 아무 문제도 없더라. 이건 일단 뭐야?
일반화에 대한 오류고요. 근데 계속 핀다면, 그죠? 뭐 여러분, 예를 들어 모든 건 원인과 결과거든요. 그냥 예를 들어 이런 거 있잖아. 담배를 펴요? 그럼 암에 걸려? 근데 계속 피면 암에 걸린다고. 근데 예를 들어 담배를 폈어. 근데 내가 암에 걸릴 시간이 내 몸에 사람들마다 뭐야? 몸의 시스템은 다르니까. 근데 내가 암에 걸릴 확률이 이제 이대로 핀다면 계산해보니까 뭐 예를 들어 뭐 한 92세야. 근데 내가 80세에 죽었어요. 그럼 나는 암에 안 걸렸다고 생각하는 거 아니야? 그렇잖아. 왜요? 더 연장됐었으면, 그래서 이런 말 있잖아요. 그걸 사람들이 신뢰하지 않잖아. 국민연금은. 국민연금 같은 거 보면, 뭐, 당신이 몇 세까지 산다면, 60세 이상부터 산다면 뭐예요? 그때부터 연금을 주는 거 있잖아. 그죠? 여러분, 국민연금이나 이런 건 여러분, 의무잖아. 근데 어떤 사람들이 이런 말 하죠. 내가 그때까지 살까? 그리고 그때까지 뭐예요? 그러니까 내가 만약 그때까지 살지 못하면, 그런 거죠. 아마 여러분 국민연금 가입이 의무가 아니라면 많이 안 할걸. 왜요? 지금 힘든데 당장 뭐예요? 60 이후가 보이더냐 이거지. 그렇죠? 그러니까 길게 연장하면 행위의 결과가 나오고 여러 단계의 연역적 논리 전개를 조사하라. 이거 볼까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이런 딜레마라는 것도 있잖아요. 죄수의 딜레마 아시죠? 그렇죠? 두에다가 놓고 뭐예요? 나는 한 명만 뭐 풀어줄 거야. 그러고 나서 뭐야? 제가 얘기했다라고 하면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서로 간에 딜레마를 만들어 버리잖아요. 예를 들어 A는 B다, B는 C다, C는 D다, D는 K다, K는 S다. 이런 식으로 계속 뭐예요? 점핑 하다 보면 왜곡될 확률이 되게 크단 말이야. 오케이? 그래서 여러분 비즈니스 보고서 할 때는 연역식으로 쓰는 것보다 뭐예요? 결론부터 하는 간단한 서술의 방식을 쓰라는 얘기죠. 왜요? 헷갈린단 말이죠. 중간중간에 뭐예요? 점프가 있으니까. 자, 논리력을 키우기 위한 5가지 트레이닝만 보고 오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논리력을 키우려면 일단 생각을 글로 써는 연습을 많이 하면 돼요. 생각은 순간이에요. 근데 글을 쓰면 뭐가 남아요? 전에 했던 데이터가 남잖아.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은 언제나 지금 시점, 지금 right now거든요. 제가 2분 전에 무슨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말을 하면 다 흘러간다고. 근데 글을 쓰면 뭐야? 남자. 그러다 보니까 뭐야? 그러니까 돌이켜보면 뭐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내가 내 인생을 조금, 이렇게, 그래서 여러분 일기 쓰라고 하는 거예요. 어렸을 때부터. 내가 어떻게 살아왔는가를 남기지 않, 데이터가 없으면 뭐예요? 자기가 이렇게 정리를 못 하거든. 그러니까 여러분이 생각하는 건, 내가 생각하는 게 글로 쓰다 보면 뭐예요? 글을 써봤더니 자연적으로 맥락이 안 잡히죠. 그럼 뭐예요? 내 머릿속에 맥락이 안 잡히는 거야. 언제나 그래서 여러분 지식인들은 뭐예요? 글 쓰거나 그러니까 글 쓰는 게 힘들다면 말을 해보면 되는 거야. 말도 맥락이 있어야 되거든. 그죠? 자, 그리고 두 번째 트레이닝은 뭐냐면 프레임으로 선입관에서 벗어나라. 오케이? 예를 들어 그냥 뭐예요? 쏠림이라고 하자. 그냥 한쪽만 생각하다 보면 발레라고 했죠. 한쪽을 잃어버리잖아요. 그러니까 뭐야? 차라리 이렇게 뭐야? 프레임을 잡아놓고 이거 생각하고 이거 생각하고 이거 생각하는데 이거가 생각이 안 나면 난 여기가 뭐야? 누락이 된 거잖아. 이런 식으로 프레임. 그래서 이런 걸 이제 컨설턴트들은 뭐야? 플레임 기법이라고 해서 많이 하죠. 뭐 마케팅에서 뭐 3C라는 것도 많이 하고 뭐 4P, 프라이스 프로모션, 프로덕트 플레이스라는 뭐 이런 것도 쓰고요. 그 다음 뭘 생활해야 될까요? 독서를 생활할 필요가 있어요. 책을 많이 읽어야 논리력이 좋아지고 또 논리를 쓰기도 되게 편해진다고요. 아무리 많은 걸 알고 있어도 묶어내지 못한다면 뭐야? 구슬이 서마리해도 뭐 하지 않으면 뭐가 아니죠? 구슬이 서마리해도 꿰지 않으면 뭐 꿰야 보배다. 그렇죠? 이런 말이 나오니까. 뭐 이런 거 있잖아. 그냥 원사가 모여서 뭐가 돼요? 원사가 모여서 천이 되고 그 천을 어떻게 만드느냐에 따라서 옷이 되고 그게 또 패션이 되는 거니까. 자, 신문에 뭐를 꼭 챙겨서 읽으면 논리력이 좋아질까요? 사설이요. 보통 여러분 이 보수적인 신문은 보수적인
논객이라고 하죠. 그죠? 보수적인 얘기를 많이 하죠. 그죠? 그리고 여러분, 진보적인 사람들은 진보적인 뭐예요? 논리를 만드니까. 그러니까 그 사람들 입장에서, 그러니까 논리적인 사람들은 여러분, 조선일보를 본다라는 건 그 사람이 보수적이라는 얘기예요. 경향신문을, 사람은 본대로 생각하거든. 그쵸? 그러니까 여러분이 논리를 배우려면 FTA를 가지고 한쪽 신문만 보는 게 아니라 뭐야? 얘네들은 이렇게 얘기하고 얘네들은 그래서 백분 토론 같은 거 보면은 뭐야? 좀 견해가 넓어진다라는 게 똑같은 얘기를 가지고 이슈를 가지고 뭐야? 다른 스타트 라인에서 보잖아요. 그 차이를 하면 근데 제가 봤을 때는 백분 토론회 이런 거 보면 납득감의 문제가 아니라 납득하고 싶지가 않은 거야, 그냥. 그래서 뭐야? 일단 국회의사당에 안 온다라는 거죠. 대화 거부. 그렇죠? 뭐 이런 거. 유명인의 명언을 많이 익히면 논리가 은근히 좋아져요. 여러분 명언 읽어보면 가끔 이런 게 오죠? 막, 정말 그런가 보다. 그렇죠? 제가 왜 이 명언 얘기를 논리력에 논증해서 얘기를 해드리냐면, 사람은 백날 말이 되는 얘기보다 뭐야? 말이 되면서 동시에 뭐야? 자기가 뭔가 인사이트를 가질 수 있는 말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명언을 좀 많이 읽다 보면 그런 게 좋아질 거라고 보고, 제 비즈 프로포즈도 제가 하고 있죠. 자, 에필로그. 이해가 된다고요. 공감할 수 있는 것은 아니에요. 공감이 되면 이해할 필요는 없고요. 제가 어디서 들었던 얘기인데 출처는 잘 기억이 안 나요. 근데 저한테 되게 제가 뭐 강의를 하거나 컨설팅을 하거나 사람들 소통할 때 참 많이 느껴지는 말이에요. 이해가 된다고, 너가 이해가 된다고 공감이 되는 건 아니죠. 그러니까 엄마가 얼마나 힘든지 안다고 엄마와 공감할 수는 없다고요. 이해는 되지만, 그러니까 여러분 이번에 고등학교 애가 엄마 죽였죠. 사람들이 다 고등학교 애 욕해요, 엄마 욕해요. 엄마 욕해요. 그죠? 어떻게 했길래 애가 그랬어? 그죠? 근데 여러분 죽인 건 여러분 고등학교 애잖아. 그러니까 다들 이거죠. 그 아이를 이해를 하자. 근데 공감할 수는 없을 것. 그렇다고 그러니까 충분히 이해는 되지만 엄마를 죽여? 그러니까 여러분 엄마 죽인 거, 엄마 죽일 수도 있었을 것 같아. 그건 아니겠죠. 근데 뭐예요? 공감이 되면 뭐예요? 충분히 그랬겠다. 그럼 뭐예요? 걔가 어쩌고 저쩌고 한 이해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죠. 즉 뭐예요? 마음이 통하면 논리가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럼 논리가 왜 필요해요? 마음이 통하지 않기 때문에 뭐예요? 우리는 그 징검다리가 필요한 거야. A랑 B다, B는 C다, C는 D지 않느냐, 뭐 이런 식이에요.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할 거고요. 다음 도서는 뭘 할 거냐면요. 숫자에 약한 사람들을 위한 우아한 생존 매뉴얼이라는 책이에요. 이 책은 아마존에서 베스트를 꽤 오래 한 책인데 한번 읽어보면 되게 재밌다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왜 이 책을 제가 추천해 드리냐면 여러분이 비즈니스를 하거나 뭐 할 때 정량화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좀 많이 주는 책이에요. 예를 들어 솔직히 여러분 비즈니스는 사칙 연산만 할 줄 알면 돼요. 오케이? 이 책에서 다루는 내용은 막 이러는 거예요. 한 예를 들어 드릴게요. 그러니까 옛날에 했던 방식이라는데 태양이 지구에 미치는 열 에너지가 몇일 것 같아요? 태양이 지구에게 미치는 열 에너지는 몇일 정도일까요? 근데 이거를 거의 500년 전에 400년 전에 한 사람이 아주 단순한 방법으로 계산을 했는데 지금 나사가 최첨단 기법을 이용해서 하는 거와 오차 범위가 거의 없었다라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어떤 한 남자가 기억은 안 나는데 이름이 하도 길어서 얼음을 우연히 얻어서 이렇게 창가에다가 내놨대요. 그리고 그 얼음이 녹은 거야. 그걸 보고 안 거죠.
예를 들어 그 사람이 알고 있었던 지식은 지구 전체가 사이즈가 몇인지를 알고 있었어요. 오케이? 그리고 뭐요? 손꼽으로 1평방, 예를 들어 양면 5cm에 뭐예요? 얼음이 녹았죠? 그죠? 그 얼음을 녹이는데 뭐야? 뭐 5분이 걸렸어. 그럼 5분을 녹이는 열 에너지가 있겠죠? 그거 곱하기 전체를 해서 추론을 해낸 거지. 아주 단순하게. 근데 대충 맞았다라는 거죠. 이 책에서는 대충 뭐야? 의사를 결정할 정도로 정량화하는 방법을 알려드려요. 뭐 예를 들어 뭐 이런 거. 여러분 이것도 되게 쉽게 알 수 있을 거야. 바켓으로 한강물을 퍼낸다면 몇 시간이 걸릴까요? 그래서 여기서 전제가 있어요. 한강물의 전체. 그러니까 이건 할 필요가 없다고. 내가 직접 해봐서 뭐예요? 시간을 잴 필요는 없다라는 거지. 그죠? 어떤 근거를 잡아놓고, 계산의 근거를 잡아놓고 계산을 해보면 뭐야? 대략 어떤 정도의 시간이 나오는데 이 사람 얘기는 이런 걸 많이 한다고. 그래서 네가 하는 게 낫겠느냐? 아니면 뭐야? 차라리 누구 시키는 게 더 낫겠느냐? 뭐 이런 식의 뭐야? 그러니까 정량화를 한다는 건 뭐죠? 정성적이라는 얘기는 뭘까라는 거에 대한 탐구예요. 이게 뭘까? 뭐 이런 거. 이제 근데 정량이라는 거는 뭐예요? 판단을 내리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쉽게 얘기해 드릴게요. 아주 쉽게. 예전에 이런 거 해본 적이 있을걸요? 좋아하는 사람이 있으면. 길 가다가 나무 탁 꺾어서 보여요. 좋아한다? 안 좋아한다? 좋아한다? 안 좋아한다? 좋아한다? 안 좋아한다? 좋아한다. 정량이죠. 그치? 좋아한다라는 게 뭐야? 퍼센티지로 더 높은 거잖아. 더 나왔으니까. 그러면 자기가 좋아한다고 하면, 좋아하는 거잖아. 좋아한다, 좋아하지 않는다, 좋아한다, 좋아하지 않는다, 좋아하지 않는다 하면요. 다시 따르는 거잖아. 그치? 그러니까 정량화한다라는 건 뭐 이런 거예요. 12.2%나 22.1%나 똑같다라는 거지. 92.5%나 1%는 될 가능성이 돼요, 안 돼요? 성공 확률 1%는 된다라는 거예요, 안 된다라는 거예요? 된다라는 거죠. 1%는 된다라는 거잖아. 0.00001%도 된다라는 거잖아. 된다와 안 된다가 전체니까. 근데 우리는 그걸 뭘로 받아들여요? 안 된다로 받아들여서 결론 우리가 어떤 행위를 해요? 시도를 안 하는 거잖아. 그렇잖아. 근데 팩트로는 된다라는 얘기란 말이야. 단지 우리가 뭐야? 안 된다고 믿기 때문에 그렇게 보이는 것 뿐이지. 이 책은 한번 제가 왜 추천을 많이 하는지, 왜냐면 기획서는 상당히 정성적이에요. 정성적이다라는 건 글과 이미지로 구성이 되어 있다고요. 근데 판단을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뭐예요? 숫자화를 해야 되거든요. 근데 이게 초반부터 여러분 뭐 사업계획서 쓸 때도 뭐 추정 손익계산서 뭐 이런 거 쓰잖아요. 이거 다 뭘까요? 여러분 사업계획서 투자 받으려고 하는데 손익계산서를 쓰는데 안 된다는 쪽으로 짜는 건 아니잖아. 된다라는 걸로 짜야 된다면 대략 우리가 얼마 받고 얼마 받고 얼마 받아서 얼마를 쓰고 하면 경상이익이 얼마고 영업이익이 얼마해서 이 정도 남으니까 충분히 뭐예요? 이것도 일종의 납득감이죠. 근데 그거를 그 사업계획서, 투자 사업계획서를 투자를 받는 사람이 쓴다면 우리 오늘 했죠. 대표적인 예시에서 벗어난다라는 거죠. 그 얘기는 그 얘기랑 똑같잖아. 내 이웃집의 사람들은 다 한나라당을 좋아한다. 그래서 뭐예요? 한나라당이 이번에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랑 똑같은 거잖아. 왜? 여러분 운전을 하고 가다가요. 새벽 3시에 여러분이 파란불에 쌩 건너갔어요. 여러분 파란불에 건너가는 거죠. 근데 어떤 애가 빨간 불인데 불법으로 여러분 그냥 가다가 여러분이랑 정면줄을 쾅 했다고요. 그럼 누구 잘못이에요? 그 잘못이죠. 근데 목격자가 없으면 누구 잘못이에요? 목격자가 없다면 블랙박스도 없고, 오케이? 목격자도 없고 블랙박스도 없어. 그럼 누구 잘못이에요? 걔가 계속 나는 파란불에 건너왔다고. 오케이? 근데 거짓말 탐지기로도 안 나오는 경우가 있대요. 왜요?
자기가 가끔 헷갈릴 땐 뭐예요? 파란불로 건너온지 정말 믿어버리면 뭐예요? 거짓말 탐지기도 해버리거든. 그러면 여러분 누구 잘못일까요? 5대5야. 우기면. 근데 그 옆에 여러분의 친구가 동승에 있었어요. 그리고 걔가 제가 빨간불에 건너온 거예요 라고 말했어요. 그럼 몇 대 몇이야? 5대5야. 받아들여지지 않는다고요. 오케이? 근데 여러분은 택시 운전을 했었어. 택시 운전사라고. 그리고 뒤에 있는 승객이 제가 빨간불에 건너왔어요 하면은 누가 잘못이에요? 그럼 여러분 거의 100% 제가 과실이에요. 제가 신호를 위반했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여러분 그냥 파란불에 가는 사람은 저 사람이 옳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안 했어요? 안 했잖아. 그렇죠? 교통 여러분 후면에서 받은 거 있죠? 그럼 전면 과실은 안 나온다고. 왜요? 얘가 설 수도 있거든. 사람은 끊임없이 섰다 갔다 하잖아요. 근데 여러분 빨간불과 파란불은 가지 말라고 하는 거죠. 그죠? 근데 왜 아까 누군가 내 친구가 증언을 해주면 왜 안 받아지죠? 충분히 있으니까. 근데 왜 내가 택시 운전사가 왜 내 승객이 말해주면 받아주죠? 그 사람은, 그렇죠. 제3자의 입장이니까. 자, 여러분, 보험이라는 것도 몇 대 몇이다, 이것도 뭐예요? 대충, 누가 더 뭐예요? 과실이 있느냐를 계산해서 대충 배분을 하는 거야. 그렇죠? 그래서 이 책이 여러분에게 상당히 뭘 많이 줄까요? 정성적인 얘기를 정량화하는 데 도움을 많이 줄 거예요. 그리고 이 책은 되게 예시도 많고 재미있어서 읽는데 시간도 많이 걸릴 거고 재미가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